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의 지혜 Wisdom of Life WOL. 오늘은 제목이 44번째 성이네요. 성. 페이지 수는 154페이지.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성은 참 말하기가 좀 경상도 말보다 전라도 말 표현을 비교하면 좀 거시기한데, 왜 그러냐면 일본에는 대놓고 부모가 자녀를 성교육을 시키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들은 뭐 양반 문화, 뭐 선비 문화에 대해서 감추는 뭐 그런 형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말하기 쉬운데, 오늘 또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성에 관계돼서 쉽게 말해서 우리 요즘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제 의견에 100% 동감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동감 안 하는 분도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이제 화상으로 자녀의 어떤 폭력, 폭행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화상통화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남녀가 같이 잘 지내다가 헤어지는 순간 뭐 여자나 남자나 상대를 뭐 성추행이라 등등 신고를 한다고 뭐 성폭행이다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답변한 드린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책에도 언급을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언론지상에 나오는 뭐 성폭행이 뭐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제가 무슨 정리를 해드리자면, 언론 기자들이 다 그 개념을 알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폭행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강광과 같이 어떤 폭력과 어떤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성폭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어떤 단어가 이제 이 성희롱이란 있잖아요. 성희롱은 이제 말로 상대의 그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걸 이제 성희롱이라고. 그 다음 단은 이제 성추행이란 말이 있는데, 성추행은 이제 상대방 의사에 반하게 폭력적인 행위로 상대방한테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그 경우를 이제 성추행이라고. 그 다음 이제 성폭력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상대 의사 반응에 이와 같이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 제일 큰 개념이 이제 성폭력이다.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단어를 쓸 때도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그러면 책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글자를 보면 마음을 뜻한 글자와 태어난다는 뜻을 가진 생자가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첫 마디에 그런 나와 있네요. 성자의 단어 보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신방변이니까 통상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음. 요 생은 이제 태어나다 그러는 나다는 의미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태어나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본인이 성품이 다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아마 이런 한문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내지 심성을 나타낸다. 자네는 왜 이리 심성이 공가할 때 그 심성이다. 심성은 그런 것이다. 마음은 사람이 태어날 때 우주 속의 기운이 사람의 육천육혈로 들어와 사람의 내부에 자리 잡는다.
애당초 자연이 고향이므로 항상 대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불길한 징조가 나타날 때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 그렇다라고 처음 문단은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언젠가 방송을 유튜브 조회를 해보면 저도 그런 언급을 해놨겠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록을 보면 이제 마야 부인이 이제 잉태를 하고 이제 부처님이 그 이제 마야 부인한테 이제 혼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애가 태어나면 이제 울잖아요, 그렇죠? 운다는 뜻은 이 천지 기운이 이 사람 몸 속에 이 혈자를 통해서 육천육혈선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들어올 때 아까 말한 이제 내가 어떤 이 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이제 3개월 이제 임신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아니고 3개월 지나면 이제 이 자연 기운이 이제 점점 영혼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찾아오다 보면 이제 이 기운이 이제 태어날 때 들어가면 애는 놀라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온 천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바싹 떨고 이때 울음을 튀운다, 즉 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이 기운이 다 자리 잡고 있으면 이제 울음을 거치고 생것이 웃는, 그럼 이제 이게 영혼이 들어왔다 가지고 안에 사람이 탄생됐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운이 천지 기운에서 다 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머리에서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됐나 안 됐나 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하고 난 다음에 뭐 깨름직하다라든지 뭔가 나에게 불안한 기운이 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이 두번 세 번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이 전지 다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자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뭐 신적인 어떤 계시를 받으면 힘이 있으면 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힘을 갖겠죠, 그렇죠? 다 누구나 다 인간은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냐 안 키우냐 바로 그런 차원이겠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제가 성폭력, 성희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성희롱 등이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요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다 보니 그러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가 각박하고 이해심이 부족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인성이 바로 잡히고 넉넉한 삶과 각각 개인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이나 처벌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병법에는 성동격서라는 것이 있는데, 성동격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에서 이제 공격을 한다 해서 성동격서라는 말인데요.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의미다. 성범죄도 한쪽의 시끄러워 그곳에 신경을 쓰면 다른 쪽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 아무리 처벌해도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니 처벌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언가 다른 방안을 써야 한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서 지금처럼 가해자만 처벌한다고 잘 해결될까?
인연법의 이치를 보면 모든 사건은 그런 상황이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더 아플까? 당연 피해자가 더 아플 것이다. 그러면 아픈 자가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하듯 남녀 할 것 없이 성추행을 당해서 기분이 묘하다면 우선 상태를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면 어떨까? 처음부터 당당하게 품위 있게 행동을 했는지 혹은 상대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 표시를 했는지를 직장을 내가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 가기 싫은 회식 장소에 동료가 가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나가지 않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각자 개인은 소중한 인격체임을 알고 상대가 하는 행동이 이루면 같이 하고 상대의 행동이 내가 싫다면 나도 하지 말자는 구절을 가슴속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라고 책에 마무리 해놨습니다. 그러면 책에 없는 내용 중심으로 좀 더 책의 내용 또 보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30년 넘게 해봤는데 그때 뭐 제가 90년도 80년도 후반 직장생활을 할 때는 이런 개념은 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 그렇죠. 참 많이 옛날에는 여성들이 집안에만 있었지 사회 진출을 많이 안 하다 보니 그런 없는데 기본적으로 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은 어떤 인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책에 언급한 내용 중에 좀 보완을 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는 항상 요즘 상담해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중에 항상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죠. 어떤 상사가 시킨다고 하면 막 잘하는 것이 만약에 과연 착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들면 참 나쁜 놈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대들면 나쁜 놈이다 하는데 과연 대드는 게 나쁜 사람일까요? 어떤 배우면 대드는 게 바르게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상사가 어떤 바른 지시를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부하 직원이 대들 수 있을까요? 뭔가 부하 직원이 대든다는 뜻은 뭔가 모르게 상사 부당한 지시를 하는데 있기 때문에 대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드는 것이 나쁘게 보지 말고 어떻게 바른 행위라고 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를 탓하지는 않겠지만 상대가 싫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 하면 딱 노를 딱 한다 이거죠. 그렇죠? 노를 딱 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또 그렇게 한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분명히 그 당시에 노를 하겠지 않냐,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고소해도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면 그럼 다음은 그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당한 사람이 만약에 하는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솔직히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도 어떤 심상적으로 한번 심상이라든지 어떤 집안의 어떤 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가지고 나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볼 있지 않겠냐. 제 말에 여성들이 동의를 하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전철가리나 버스 길가 가는데 시커매서 이 두꺼운 잠바 입고 얼굴을 다 내미고 전혀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저한테 성폭력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뭔가 모르게
이 나의 오차임이란지 말투란지 행동 거지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누가 상대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한 번쯤 나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직장에서 내가 단지 돈 벌기 위해서만 내가 갔냐.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갔다면 직장 상사가 뭐 회식 가자 등등 했었을 때 마지못해 만약에 간다고 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인격 수행장애를 등등 했다. 그러면 깨끗이 나는 그런 자리는 내가 뭐 갑니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설령 그 자리 갔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상 행동했다 그러면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제가 그런 성적으로 어떤 이 표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람들은 가만 보면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어릴 때 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커왔거나 어떤 부모들이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잠재 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상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꾸 저는 말씀드리는데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제가 어저께 상담한 내용은 좀 더 부연해지면, 그 남녀가 관계를 어떤 사귀다가 헤어지니까 좀 못마땅해서 얘를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라 했다고 뭐 인터넷에 올리고 했다는데, 저는 그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자식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우리가 인간의 몸은 따지고 보면 이 최고의 무기거든요. 뭐 우리 임진왜란 때 보면 농계가 일본의 외장 적장을 껴안고 경주 진주 난강에 빠져서 죽는다든지, 행주 치마에 돌을 안고 또 행주산에 올라가서 외장을 무뜨리듯이 이 육체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무기거든요. 남녀의 관계 입장에 있어서 내 몸을 허락한다는 게 꼭 관계를 맺는다는 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적 접촉을 허락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쉽게 말해 줄 걸 다 줬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고프면 계속 밥을 더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부르면 숟갈을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영적으로 나는 너와 같이 평생 반려자다, 평생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삶을 같이 살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님이 없이 그냥 어떤 이 육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접촉 허락해줬다, 몸의 접촉 허락해줬다는 그런 바로 이별이 다가온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인간관계는 항상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맺고 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란 말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은 어차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사회 관계 관자를 쓰고 싶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한 동네 사람을 만나고, 중학교 때는 이제 한 구청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구에, 그다음 고등학교는 이제 한 시, 도에 만나고, 대학교는 대한민국 전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많은 인연의 관계를 맺으라고 이렇게 이 넓은 폭을 만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장소를 가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한두 사람한테 그런 폭 빠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폭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가가고 싶어도 못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 시킬 때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 친구를 두루두루 많이 사귀어라. 그러면 그런 일이 좀 없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의미로는 약간 인성 교육을 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두 번째 의미가 이 간자가 사이 간자를 있거든요. 사이 간자 중간의 의미. 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 있잖아요. 욕할 때 얘 인간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이 사람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 이 사람보다 얘 인간아 하는 게 좀 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과 동물의 어떤 중간적인 의미를 내포되어 있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동물은,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는 건데, 동물은 그냥 그런 관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 인성 교육이 절대인 사람은 동물의 본성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당연 사람 가족계에 그런 게 있다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이런 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냐? 왜 그런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 같이 이 가족이라면 한 보듬고 한 친구라면 한 보듬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인성 교육을 시키거나 상담 치료를 해서 고쳐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책에도 언급해놨다시피 어떤 관계된 어떤 범죄가 있다면 처벌만이 이 사회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각자 다 이런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이런 인성 교육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그래서 요즘도 직장에서는 많이 이제 이런 성희롱에 관련된 의무 교육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육을 시키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각자 인성 교육을 잘 시키면 되지 않겠나라고, 그러면 자연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 이 사회는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책 말미에 그런 대목을 제가 언급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런 말이 전에 어떤 상대가 하는 행동이 이로우면, 즉 이로우면 나도 그렇게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상대가 하는 행동이 내가 싫으면 나도 그렇게 하면 상대가 싫은구나 하고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입장에서 상대가 내한테 신체적인 접촉할 때 내한테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 상대랑 신체 접촉할 수 있는데, 전마가 내한테 신체 접촉을 했는데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런 걸 안 하면 되지 않겠냐. 바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또 다 해결적으로 다 동일한 인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자 개성이 다 주어져 있으니 개성을 존중해 가는 사회가, 이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운을 드릴까요? 오늘은 요 성적인 문제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